여기 지문의 한글 주제가 자전거 타기가 증가하면서 이 자전거 타기라는 행동은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새로운 지위를 상징한다라고 하는데 그 유튜브인지 뉴스인지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러닝이 유행하고 있잖아. 이렇게 달리는 거, 막 슬로우 조깅하면서. 근데 막 그 전에 뭐 이런저런 스포츠들이 이제 막 유행처럼 막 이렇게 하다 말다 하는데 그 밤에 한 8시, 9시쯤에 이제 그 취재하는 사람이 한강에 나가봤어. 근데 생각보다 자전거 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따릉이 말고 진짜 이렇게 옷 입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이제 주제는 그거였어. 서울시 직장인들의 취미에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일까? 그 평균을 계산을 하고 싶어서 취재를 하는 거였는데 이제 자전거라는 이제 그 스포츠를 딱 지정을 해가지고 딱 조사를 했더니 되게 이제 차이가 있기는 했지만 평균적인 그 취미에 들어가는 비용이 다른 취미들보다 월등히 높았다라고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제 뭐 장비나 옷이나 이런 것들이 뭐 내가 선수까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브랜드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걸 정확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지문에서도 자전거 타기라는 그 취미, 행동 자체가 도시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라는 상징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1번의 서론 바로 넘어가면은 생활 양식으로서 자전거 타기 열풍 요렇게 주어를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최근 자전거 타기 열풍이라는 것은 경험을 해오고 있는데 이 자전거 타기라는 행동 그 자체를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해.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인 뒤에 나와 있는 것과 그리고 and 뒤에 두 번째 인 뒤에 나와 있는 표현들을 통해서 아 자전거 타기가 열풍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인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적극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한다라는 점 하나 그리고 and 뒤에서 두 번째로는 사이클링 클럽에 있는 멤버십들의 성장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전거 동호회 멤버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야. 유럽, 아메리칸,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아시아 도시 지역 전반에 걸쳐서 2번 문장의 주어의식 가리키는 것도 1번이랑 똑같아요. 자전거 타기 열풍이라는 거는 또한 has been accomplished 성취되어 왔는데 상징적인 자전거의 재해석을 통해서 성취되어 왔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요 표현은 좀 내용적으로 잘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전거라는 이 행위에 해석을 새롭게 했다라는 거지. 3번으로 넘어가서 아까까지는 서론이었고 2번 문장부터 하고 싶은 말을 좀 구체적으로 할 겁니다. 자전거 타기라는 것이 poverty, 가난이라는 것과 수년 동안 associated with, 관련이 되어져 왔었어. 근데 그 이후에 여기서 접속사 after가 들어간다라는 게 이제 문맥상 중요하니까 시기를 잘 기억을 해주고요. 어쨌든 그 이후에 요 비싼 여가용 자전거들 혹은 recreational inspired라고 하면은 여가용의 영감을 받은 commuting bicycles, 그러니까 출퇴근용으로 저렴하지 않으면서 취미로 탈 수 있는 그런 자전거들이 있나 봐. 암튼 그러한 것들이 has suddenly become, 갑자기 되어 왔다라고 하는데 열망하는 물건이 되어 왔다라고 할 거거든요. 이거 inspirational로 시작하는지 aspirational로 시작을 하는지에 따라서 의미가 살짝 다르기 때문에 혹시나 싶어서 구분을 해둔 건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자전거 종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싶은 물건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aspirational을 쓰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inspirational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자전거를 통해서 뭔가 영감을 떠오르고 싶을 때를 표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 어떤 차이인지 알겠지? 혹시 모르니까 알아주면 좋을 것 같고 4번에 현재는 요 자전거 타기라는 것이
활동이 되어 왔다라고 하는데 어떤 활동이 되어 왔는지를 뒤에서 주격 관계대명사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행되어 오고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수행하고 있는지를 for 뒤에서 3번 전치사의 목적어를 써줘요. 하나, 둘, 그리고 3번. 요렇게. 첫 번째는 드러내놓고 표현하는 가치. 나 돈 많은 취미를 하고 있음. 두 번째는 정체성을 만드는 역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정체성이나 특징을 설명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 사람은 자전거 타기를 좋아하는 사람. 요렇게 생각을 하게끔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유효성인데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거야. 아, 저 사람은 자전거를 탄다라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으로부터 인상을 준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지위를 암시해주는 것을 위해서도 수행이 되고 있는 활동이 되어 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for 뒤에 나와 있는 it로 시작하는 3개의 표현들을 봤을 때 전부 다 뭔가 여유가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활동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5번으로 넘어가서 to a certain extent 라는 표현 자체가 어느 정도까지 라고 해석을 하면서 이 자전거 타기라는 것이 has turned into 바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symbolic maker 상징적인 표시인데 잘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상징적 표시를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도 혹시 모르니까 좀 잘 알아주면 좋을 것 같고 6번 문장에 명확히 이런 식으로 가치를 판단해서 소비하는 행동이다라는 거는 자전거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지금 6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뒤에 나와 있는 by no means라는 표현 때문에 부정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겠지만 꼭 자전거가 아니더라도 내가 사회적으로 여유가 있음, 경제적 여유가 있음 이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물건들은 많이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거를 6번으로 설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7번 문장에서 그래서 결론을 낼 거예요. 근데 사실상 앞에 있었던 내용을 반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그러나 정체성을 만드는 것과 그리고 과시적 소비 그 두 개의 연관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러니까 과시적 소비라는 건 그거지. 이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경제적이나 사회적 지위를 넘어서서 소비를 한다라는 거. 근데 정체성을 형성한다라는 거는 이제 이 사람에게 뭔가 이 정도면은 괜찮겠다라는 소비로 느껴지면서 동시에 이 사람을 특징 지을 수 있는 거. 그래서 두 가지가 가지고 있는 연관성은 has become 되어 왔다라고 하는데 manifest 분명해져 왔다라고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 cycling의 경우에. 그래서 여기에서 마지막에 나와 있는 manifest 이런 단어들은 혹시 모르니까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예를 들어서 뭐 명품이나 뭐 그런 것들은 사실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 보니까 돈을 모으면은 요즘에 뭐 10대들도 막 명품 사고 그런다던데.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대학교를 갔어. 내가 샤넬 지갑을 이렇게 들고 다녀.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물론 뭐 아예 집안 자체가 여유가 있어서 뭐 그런 게 이제 자연스러운 사람도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알바를 모아서 샀나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3, 40대 남성이나 여성이 밤에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고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 딱 봐도 저게 비싸 보여. 저 사람은 조금 여유가 있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자전거라는 게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 7번 지문까지만 보고 쉬는 시간 가지면 될 것 같은데 공공의료는 이제 이거는 비유 표현인 거죠. 조연 배우가 아니라 공동 주연이다라고 하는 거는 공공의료도 중요하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만큼 그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1번 바로 넘어가서 from the earliest times 요 4개의 단어가 한 번에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 초기부터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healthcare 서비스라는 것은
have been recognized. 인지가 되어 왔는데 어떠한 부분이 인지되어 왔냐면은 두 가지 동등한 측면이 있다라는 거. 말하자면은 임상치료와 공공 헬스케어라는 두 가지가 똑같은 중요도로 있다라는 것이 옛날부터 인지되어 왔다라는 거야. 임상치료는 말 그대로 우리가 아플 때 병원에서 돈 주고 치료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퍼블릭은 이제 내가 돈을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기는 한데 이제 나라에서 챙겨주는 거지. 공짜로 지원을 해줄 테니까 검사 좀 받아봐라. 이런 것들. 2번 문장으로 넘어가서 전통적인 그리스 신화에서는 요 제약의 신인 이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요 신이 두 딸이 있었는데 각각 요 이름들을 가지고 있었대. 그러면서 요 하이지아라는 이 딸은 예방을 위한 건강 그리고 건강 그 자체 혹은 위생을 다루는 여신이었고 또 later 요 파나시아라는 이 왕은 치료와 치유의 신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줘. 그러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 비유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요 지아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 첫 번째 여신 같은 경우에는 공공 헬스케어를 위한 여신인 거고 두 번째 이 신 같은 경우에는 임상 치료를 위한 여신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두 개를 똑같이 중요도로 두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지. 똑같은 사람의 딸이니까. 4번으로 넘어가서 현대에는 사회 우세, 무엇에 대한 메디컬 전문성에 대한 요것이 has caused 유발이 되어 왔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아픈 환자들에 대한 치료를 오버섀도우 가리게끔 하는 거. 무엇을? 이 예방할 수 있는 헬스케어를. 그러니까 그거지. 예를 들어서 손만 잘 씻어도 환절기에 감기에 안 걸릴 수가 있는데 감기 걸려도 뭐 몇천 원이면은 병원 가서 치료가 되는데 우리나라 너무 의학기술 잘 되어 있는데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애초에 예방을 한다라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얘기를 요 투부정사로 말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요런 부분은 내용으로 물어봤을 때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요 투부정사 목적격 보호 같은 거는 좀 잘 알아두면 좋겠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제공이 되어 있는지도 뒤에 과거 분사로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문맥상 적절한 거 바로 넣어보면은 덜 영웅적인 인물이라고 할 거거든. 그러니까 헬스케어 서비스라는 게 지금 현대 사회 본론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일반적인 임상 치료보다는 덜 중시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덜 영웅적인 인물로 예를 들자면 위생공학자, 생물학자 아니면 공공기관의 공무원들에 의해서 제공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5번 문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강의 퀄리티 어떤 퀄리티냐면은 우리 인구들이 향락하고 있는 향락한다라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즐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고 즐기고 있는 그 건강의 퀄리티는 is attributable 요런 단어도 개인적으로 좀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어디에 더 기인을 하고 있는지를 아까 4번에서는 공공의료를 레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임상을 말하니까 뭐라고 넣어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술상 기민함, 그러니까 수술로 이렇게 잘 고쳐낼 수가 있는 거 그리고 혁신적인 제약 제품, 생명공학 기기 이러한 것들의 퀄리티가 더 기인한다 라고 본데 어디에 있는 것보다 여기 more than 이라는 비교급이 두 개의 비교 대상을 표현한다라고 했을 때 attributable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전치사 to를 시작으로 두 가지 내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more이 들어갔기 때문에 than 뒤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공공 헬스케어에 해당되는 내용이 될 거야. 그래서 이용 가능한 게 공공위생이나 하수도 관리
레스라고? 네. 얘가 레스라고? 아니 근데 저거 뭘 어? 보자. 미안해. 그러네. 6번이랑 연결해서 해야 되구나. 미안해. 5번이 레스인 이유를 6번이랑 연결해서 생각을 할게요. 4번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 공공 헬스케어를 좀 낮게 보는 그런 모습인 거고, 5번이랑 6번은 실제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설명을 하는 건데, 인간들의 이 건강에 대한 품질이 요것보다 요것에 덜 기인한다라는 거는 요런 공공의료가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이렇게 길게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요런 것들이 어떤 건지를 뒤에서 주격 관계대명사가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오염을 컨트롤 해주는데 뭐 당연하겠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공기, 마시는 물, 여러 가지 소음 요런 것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오염을 컨트롤하는 서비스, 뭐 요런 매니지먼트, 공공위생 뭐 요런 것들이 뭐 더 중요하다라는 말을 요 5번 문장에서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6번 문장으로 넘어가서 인간의 권리인데 가장 높이 달성할 수 있는 기준, 건강에 있어서.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 의존하냐라고 했을 때 공공 헬스케어 서비스에 의존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문장은 내용적으로 좀 잘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요런 표현도 좀 잘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보기로 쓴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앞으로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볼 것들이고 비교급이 아니라 부사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세 가지 중에서 no less than을 썼다라는 거는 여기 앞에 있는 on 뒤의 명사구, 그리고 두 번째 on 뒤에 있는 명사구 두 가지를 비슷하게 놓고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헬스케어 서비스에도 의존을 하는데 그에 못지않게 의사나 병원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장비에도 의존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앞쪽 부분만 노란색으로 표시를 한 이유는 여기까지만 해석을 하고 이 부분을 해석하지 못하면은 이 부분 안에서 내가 이제 좀 내용을 좀 머리로 이렇게 막 좀 상상을 하면서 좀 오해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일부러 앞부분만 좀 표시를 하기는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과거에는 두 가지를 비슷하게 두기는 했지만 요즘에는 그러하지 않고, 하지만 실제로는 두 가지가 서로 비슷한 정도로 예전에도 지금에도 똑같이 기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둘 다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요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문장 구조 어려우니까 잘 봐주고 일단 조금만 쉬다가 해봅시다. 요거 8번 지문인데 건물이 각자의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한다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건물이 어떤 상태로 있느냐에 따라서 이 건물이 방치되어 있는지 관리되어 있는지 들어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지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1번 문장이 일단 해석을 하면서 얘기를 할게요. 한 건물은 inanimate objects, 생명이 없는 물체라고 합니다. 뭐 당연한 말이겠지. 그러나 이 건물이라는 게, 그러니까 요런 거 좀 주의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not 뒤에 부정을 말하는 형용사가 왔다라는 거는 이게 해석을 하면은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표현을 제대로 할 수 있다 라고 1번 문장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은 건물이라는 것은 생명은 없으나 할 말은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2번 문장으로 넘어가서 심지어 가장 단순해 보이는 집조차도 makes a statement. make a statement가 한 번에 진술을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항상 진술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게 어떤 진술인지를 뒤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expressed로 시작을 해가지고 in brick and stone.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집을 만드는 데 쓰이는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 무엇보다 말로 하기보다는. 그래서 rather than in words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하지 않는 행동이기 때문에 rather than 뒤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but 뒤에서 no less라는 두 개의 부사는 역시 소리가 크면서 obvious, 명확하다라고 문맥상 얘기를 해줄 건데 비슷한데 반어인 obscure이랑 헷갈리지 않으면 좋겠죠? 2번 문장에 하는 말도 뭐 사실상 1번이랑 똑같습니다. 가장 단순한 집조차도 집을 만든 여러 가지 이제 재료들을 가지고서라도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꽤 명확하고 크게 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거지. 3번에서 예를 들어 볼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을 때 녹슨 트레일러는 그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덤프 트럭 같은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근데 이게 어떤 모습인지를 서라운디드 이하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잡초나 버려져 있는 자동차들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는 혹은 or 뒤에서 brand new mini mansion이라고 해서 미니 맨션이라고 하면은 그 약간 경기도에 적당한 평수의 단독 주택 약간 요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근데 높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이런 두 가지의 어떤 건물이나 어떤 뭐 이제 차량, 시설 이런 것들이 봤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메시지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해서 여기에서도 instantly라는 단어를 문맥적으로 잘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4번에서 뭐 트레일러든 맨션이든 이 두 가지 경우에 비록 더우가 중간에서 주어 비동사 생략을 하고 뭐 다양한 억양으로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런 억양이라는 단어도 비유 표현이기는 한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건 그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뉘앙스는 다르다라는 거야. 억양은 다르다라고 하더라도 그 메시지가 전달하고 싶은 거는 stay out of here. 여기에서 나가라는 말. 그러면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집뿐만이 아니라고 해. 우리와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다라는 거. 강조 구문이기 때문에 대절은 집뿐만이 아니다. 모든 종류의 건물들, 여기 뭐 교회부터 사무실까지 이 모든 건물들은 우리에게 조용히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여기에서도 이 부사 silently 잘 기억을 할게요. 즉각적으로 메시지를 주지만 조용하게 그 메시지를 주고 근데 그 메시지가 분명하고 소리가 크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면 되겠지. 그리고 7번 문장의 때때로는 그 말하고 싶은 말이 is deliberate, 의도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멘션에서 일부러 벽을 높게 쌓은 것처럼 이렇게 의도적으로 뭔가 표현을 하고 싶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가게나 레스토랑은 디자인이 되어질 수가 있는데 뭘 하기 위해서 디자인이 되어질 수 있는지를 소댓 뒤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 공간이 환영을 하고 싶은 거야. 주로 낮은 소득 혹은 높은 소득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 그러니까 특정 이제 고객들을 겨냥을 해서 그 가게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시를 쭉쭉쭉 설명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그건 거지. 건물들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뒤에 있는 목적어를 말을 하고 있는 건데 뭘 생각하고 있는지, 건물이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다 말을 하고 있다는 거. 어떠하더라도 우리가 그 메시지를 명심하지 않더라도 여기에서도 not이 들어갔다라는 거. 그리고 의식적으로 라는 말도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지.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미니 맨션을 생각을 해보면은 들어오지 말라고 벽을 높게 해놨는데 그 벽 기어이 타고 올라갈 수도 있잖아. 그죠?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건물들은 우리에게
본인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어떠해야 될지를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9번 지문으로 넘어가 봅시다. 요게 약간 좀 역사 내용이 들어가서 경제 내용 막 들어가서 조금 어려울 수가 있기는 한데 일단 주제는 자유시장인데 그 자유시장을 폭력의 해결책으로서 말을 하고 있어. 폭력의 해결책은 자유시장이다. 1번 문장 바로 넘어가서 그러니까 배경 지식을 먼저 봅시다. 자유시장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장이죠. 자본주의에서 존재하는 시장이고 마르크스주의는 쉽게 말하면 사회주의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리고 계몽주의라는 말이 중간에 나오는데 얘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이제 뭐 1800년대부터 1900년대 뭐 이쯤의 사상 운동인데 그러니까 좀 어드밴스드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신분제 비판, 인간의 자유 중시, 그 다음에 이런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서 자유시장을 조금 더 생각을 하는 그런 계몽주의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유럽연합이라는 거는 1993년에 만들었는데 얘네들끼리는 똑같은 법, 화폐, 그리고 똑같이 이제 자유롭게 무역을 하는 그러니까 그런 연합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이렇게 생각을 해주고 1번 문장 바로 넘어가서 보면은 자유시장이라는 거는 자유롭게 해왔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왔냐면은 마르크스주의는 결코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러니까 당연하게 둘이 추구하고 있는 사상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마르크스주의는 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했을 겁니다. 그리고 2번 문장에서 더구나 요 사람 이 사람은 경제 역사학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보여주듯이 어디에서 이 사람의 대표 연구인 Passions and Interests에서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우리 시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데 강력한 해결책으로서 어디에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가장 큰 전통적 약점인 폭력에 대한 강력한 해결책으로 보여지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누구에 의해서 이러한 생각이 보여지고 알려지냐면은 계몽주의 시대의 사상가인 요런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시장이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3번으로 넘어가서 두 국가가 만난다라고 할 때 그 두 국가들은 두 가지 중 하나를 할 수 있대.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일본 만났다. 그러면은 전쟁을 벌이거나 거래를 하거나 둘 중 하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근데 전쟁을 한다? 그러면은 두 개의 국가들 전부 다 장기적으로는 손해를 보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알 수가 있지만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사실상 누구도 뭐 득본 게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쟁을 한다라는 거는 장기적으로는 손해가 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5번 문장에서 그러면은 반대로 둘이 무역을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서로 이득을 얻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6번 문장의 주어가 말하는 거는 4번, 5번의 스토리를 하나로 묶은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 무역을 할 때 있을 수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은 유럽연합이라는 것을 설립한 뒤에 존재하는 논리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땡땡 뒤에 사실상 3개의 문장이 있는데 이 3개의 문장이 설명하는 거는 유럽연합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설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일단 표기상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이 해석은 나중에 하기는 하지만 표기상 앞에 있기 때문에 프랑스랑 독일이라는 두 개의 국가를 가지고 설명을 할 건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데이도 프랑스랑 독일을 말하겠죠? 얘네들이 헤드던 여기에서 헤드던이 가리키는 거는 전쟁을 했다라는 거. 어디에 있어서? 이러한 파괴적인 대가에 있어서 언제쯤에?
12세기 전반기. 그럼 12세기 전반기라는 거는 1900년대 초반에 되게 파괴적으로 둘 다 손해를 보면서 싸움을 했었다라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두 국가는 저항할 수 없는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거지. 어떤 이해관계냐면은 다시는 싸우지 않겠다라는. 그래서 싸우고 희생하고 나니까 싸우지 말자 이해관계를 얻는 방식으로 그 두 국가들이 강하게 얽히게 되는 것. 운명체로서 국가들에 있어서 두 국가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이 문장으로부터 이 EU 연합의 이 예시로부터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이제 프랑스랑 독일도 싸웠더니 손해보고 트레이드 했더니 득이 된다라는 거에 적용을 받은 예시가 되었다라는 거를 유럽 연합으로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자유롭게 무역을 할 수 있는 그 자유 시장에서 우리가 폭력이 없이 서로 좀 이득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10번째 지문 보면은 살아있는 공공예술이 쓰레기 매지에서 성장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그 작품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 사진을 찾아보니까 잠도 깰 겸 사진을 찾아볼까? 사진을 봐. 위트필드 컨프론테이션 위트필드 컨프론테이션 위트필드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예술 작품이라고 소개를 한다 생각을 해주면 돼. 여기 이 여자가 작가고 요걸로 보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우리 지문에서도 설명을 하겠지만 요쪽은 이게 딱 봐도 되게 파려하잖아. 여기 이렇게 엄청 파려하고 원래 여기가 이렇게 버려져 있는 공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이제 뭐 신도시나 개발지 같은 경우에도 되게 개발하기 애매해가지고 이도저도 아닌 땅들 있잖아, 그치? 막 그런데 막 사람들 쓰레기 막 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곳이었는데, 근데 여기에다가 그 지자체에서 의뢰를 한 거야. 이 작품을 만든 사람한테 여기에 뭔가 예술적으로 이제 표현을 해달라. 그래서 요 여자가 여기에다가 그냥 단순한 조각상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저 작품을 보고 뭔가 좀 깨닫게 하고 싶은 거야. 계몽을 시키고 싶은 거야. 너네 그렇게 쓰레기 버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 만들어진 작품인데 이제 그거를 설명하는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쭉 스토리를 얘기를 할 겁니다. 왜 이 작품이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1번을 바로 보면은 그 화려한 고층 건물, 뭐 파이낸셜 헤드쿼터, 투어리스트 센터, 뭐 여러 가지들이 make one's way to 전치사까지가 나아가다 라고 해석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화려해 보이는 것들이 배트리 파크 시티라는 곳으로 나아가기 전에 라고 해석을 할 거거든. 요 파크시티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밑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 우리나라로 치면은 약간 삼성동, 청담동 약간 요런 느낌. 무슨 말인지 약간 파려한데 산업도 다 같이 들어가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그 우리 같은 경우에도 그 삼성동에서 청담동 그 길을 가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뭔가 좀 뭐 어차피 강남이라 비싸기는 하겠지만 약간 좀 허름한 느낌이 나는 그런 곳 있잖아요. 약간 그런 얘기를 1번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려한 곳으로 가기 전에 월드 트레이드 센터 뒤에 어떤 지역이 있어. 그 지역은 크고 그다음에 그로스, 근데 좀 냄새 나는 역겨운 쓰레기 매립지였다라고 합니다. 였다라고.
1982년에 요 예술가는 결심을 한 거야. 이 쓰레기 매립지를 그 뿌리로 되돌려 놓겠다라는 거. 이런 말은 혹시 내용적으로 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뿌리로 되돌려 놓겠다라는 말 자체가 이제 오염되기 전후 요렇게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쓰레기 매립지가 되기 전 모습으로 돌려놓겠다라고 하는 거지. 어떻다라고 하더라도 그녀가 결심한 것이 일시적이었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여성은 결과적으로 큰 이제 밀밭을 만들기는 했지만 여기에서 뭐 몇십 년, 몇백 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어쨌든 도시 중심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시적으로라도 돌려놓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요런 부사는 좀 보기에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찰나에 이 사람이 의뢰를 받은 거야. 의뢰를 받은 겁니다. Public Art Fund한테 뭘 해달라고? 투부정사 해달라고. 가장 중요하고 환상적인 pieces, 예술 작품인데 이게 public work, 공공사업으로 만들어진 예술 작품 중에 하나가 되게끔 뭔가를 만들어 달라는 의뢰를 받은 거지. 그리고 이 공공사업이라는 것은 뒤에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수식을 해줍니다. 맨하탄에서 지금껏 있어 왔던 것 중에 대단한 것들 중 하나, 뭔가 엄청 대단한 걸 만들어 달라라고 의뢰를 받았어. 그러면서 이 작가의 컨셉은 전통적인 조각품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뢰를 받았다라는 말이겠죠? 중간에 생략이 되기는 했지만 이 사람이 만들고 싶었던 거는 살아있는 설치 미술품이었는데 이게 어떤 미술품이었는지를 뒤에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요 설명하는 것까지 문맥적으로 잘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 대중들이 예술을 보는 그 방식을 바꿀 수 있는, 바꿔주는 살아있는 설치 예술품을 만들고 싶어 했다라고 해서 여기 안에서 수식이 인스톨레이션을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 그리고 way를 수식하는 how가 생략된 관계부사 요렇게 두 번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거고, 5번 문장에서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요 작가는 아름답고 그 다음에 황금빛의 밀밭을 두었다라고 합니다. 어디에 두었냐면은 여기 right부터가 부사구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서 그늘 아래 바로 심었다라고 하는 거지. 무엇을 그늘이냐면은 아까 얘기를 했었던 반짝이는 트윈타워, 쌍둥이 타워의 그늘 밑에다가, 그러니까 아까 이미지에서도 봤겠지만, 그러니까 정확히, 그러니까 그림자는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이 이렇게 한 거지. 이제 그림자가 비추는, 그러니까 그 화려한 타워가 있는 뒤편, 거기에다가 밀밭을 심었다라는 말로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고, 요 이름을 가지면서 작가와 자원봉사자들은 그 자리에 쓰레기를 치웠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밀밭이 있던 장소가 어느 정도 크기인지를 이 부분을 보면 알 수가 있어. 4 acres of land라고 하는데 한 4-5천 평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치우고 나서 planted, 식물을 심었다라고 하는데 황색의 이런 곡식의 일렬, 흐름을 심었다라고 하거든요. 어디에다가? 그 지역 위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좀 어렵게 되어 있어서 그렇지 아까 이미지를 봐서도 알겠지만 높은 건물 뒤에 있는 쓰레기장 같은 공터를 치우고 거기다가 곡식을 심었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농사하고
관계라는 건 이제 물 이제 길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물을 길어야 자랄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몇 달 동안 하고 나니까 밀밭이 무성하면서도 이제 준비가 된 거지. 그러니까 보여줄 준비가 됐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서 예술가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수천 파운드의 밀을 수확을 합니다. 어떤 밀인지를 뒤에서 투부정사가 이번에 수식을 해줍니다. 푸드뱅크에다가 줄 수천 파운드의 밀을 수확했다라고 하거든요. 푸드뱅크는 그 쉽게 말하면은 그 non-profit 그런 조직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제 무상으로 음식 주고 약간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요 사람들이 영양분을 공급을 해줬는데, 그러니까 이런 말도 내용적으로 물어보기 좋으니까 잘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사람들의 마음과 신체에 영향을 공급해줬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깨닫게 해줬다, 계몽시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 내가 이 자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인데 해치면 안 되겠음, 이런 생각을 하게 해줬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표시한 부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용 전반적으로 잘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은 두 개 지문은 아주 어렵진 않아서 일단 얼른 볼게요. 뉴스 쓰기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정보가 메뉴에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모의고사 지문에서도 종종 볼 때가 있지만 주제가 맨 첫 문장이 나올 때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글쓰기를 말하는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래서 1번 문장 바로 넘어가서 뉴스 레포터들은 are taught, 배운다라고 합니다. 투부정사 해라고. 그래서 그들의 스토리를 시작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정보와 함께 스토리를 시작해. 쉽게 말하면은 1번 문장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써 라고 배운대. 그래서 이러한 첫 번째 문장이 lead라고 불린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장은 contains, 포함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정보를 포함한다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에 있어서. 그리고 좋은 리드, 좋은 첫 문장은 또 많은 정보를 전달을 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첫 문장에 중요한 얘기를 전달했다? 그리고 나면은 정보라는 것이 presented, 제시된다라고 합니다. 어떤 순서로? 여기 뒤에 있는 부분을 잘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decreasing이 들어갈 거고, 중요도가 감소하는 순서로 이렇게 해석을 할 거거든요. in order of가 어떠어떠한 순서대로 라고 해석을 하는데, 앞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1번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정보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 뭐 뒷받침하든 뭐 예시나 연구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겠지. 그러니까 점점점 이제 진짜 말하고 싶은 주제랑은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는 말을 중요도가 떨어지는 순서로 제시된다로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거를 언론인들이 부르는데 여기에서 목적어 디스가 가리키는 게 이 앞문장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이게 역피라미드 구조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4번 같은 표기법을 역피라미드 구조라고 부르겠대. 이 구조가 뭔지를 아까 얘기한 말로 여기 짝대기 돼서 설명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정보, 이게 at the top, 가장 위에 있는 모습. 이렇게 역피라미드 구조는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되게 좋다라고 하거든요. 글을 읽는 사람들의 주의 지속 시간, attention span이 어떤 정도이다 라고 하더라도 여기 whatever, no matter what 뒤에 비동사가 생략이 됐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독자가 글을 읽는데 뭐 집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혹은 그 사람이 첫 문장만 읽거나 혹은 전체 문장, 전체 스토리를 읽거나 한다라고 하더라도 역피라미드 구조는 제일 중요한 정보를 앞에 두었기 때문에 정보를 최대화할 수가 있는데, 이 정보는 글을 읽는 사람이 얻게 되는 정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도
그 요즘에는 그런 과제가 없을 것 같은데 뭐 이제 책 읽고 뭐 감상문 이런 과제는 없지 않아? 그지?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이제 머릿말을 읽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약간 그런 느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8번으로 넘어가서 대안이 될 만한 거를 좀 생각을 해볼 건데 만약에 뉴스 이야기들이 쓰여진다면 여기에서 if 가정법이 가정법 과거로 쓰여졌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미스테리처럼 쓰여진다라고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드라마틱 페이오프 극적인 결말을 가지고 한다라고 합니다. 어디에다가? 이야기 끝에다가. 그러면은 그 글을 읽는 독자들, 이 사람들은 break off가 일을 멈추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중간에서 일을 멈추었다라는 거는 글을 읽다 말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이 사람은 포인트를 잃어버리게 될 거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8번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위에서 얘기한 글의 종류는 사실을 전달하는 이제 언론인들이 전달하는 글이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미스테리 같은 것들, 그러니까 뭔가 이제 판타지 이런 것들은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를 그냥 추가 내용으로서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끝에 가장 극적인 결말을 두어서 읽지 않으면은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만드는 거. 그러면서 마지막에 정리를 해줍니다. 상상을 해보자라고 해. 기다리는 거를. 마지막 이야기의 마지막 문장까지. 뭘 하기 위해서? find out. 발견을 할 건데 투부정사를 요 후 명사절을 발견할 겁니다. 누가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는지 혹은 슈퍼볼에서 이겼는지 요거를 알기 위해서는 이야기의 마지막 문장까지 기다려야 된다? 라는 이 상황을 상상해보자 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은 요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미스테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8번 9번이 사실상 추가 문장인 건데 그러니까 9번처럼 하면은 답답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요런 말을 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 지문 보면은 뭐 이런 비슷한 얘기가 모의고사에 몇 번 나오기는 했는데 주제는 이제 언어의 정확성, 그러니까 말을 혹은 글을 또박또박 전달을 해줘라. 그게 성공적인 경제교육을 가능하게 해주는 방법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지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래서 1번 바로 보면은 정보가 됐든 법, 문화 혹은 루틴 에브리데이 인터랙션이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매일 일상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의사소통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의사소통들은 beyond family and immediate neighbor 이라고 해서 바로 옆에 있는 가족이나 이웃들 간의 커넥션을 넘어서서 더 많은 사람들과 하게 되는 것들이겠지.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널리 이해되면서 명확하게 formulated, 만들어지는 얘네들이 전부 다 뒤에 있는 랭귀지를 이렇게 수식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언어라는 것은 great aid, 큰 도움이 되는데 상호 간의 신뢰를 쌓는 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2번 문장에서 재산 혹은 contract, 뭐 계약 혹은 일상적인 교환, 물건이나 서비스들, 그러니까 뭔가 이득이 될 법한 것들을 왔다 갔다 하는 경제 활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전반적인 것들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을 때 개념이나 혹은 묘사하고자 하는 것들은 needs to be as precise, 정확하면서 unambiguous, 이게 반의어가 중간에 좀 애매하게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알아주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상 지문에서 하고 싶은 말에 또 반복을 하고 있는 거죠. 돈이 왔다 갔다 할 때는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렇지 않으면 otherwise misunderstandings, 오해가 will arise, 발생하게 될 거다라고 합니다. 3번 문장으로 넘어가서 만약에 완전한 커뮤니케이션, 잠재적인 상대방과 어디에서 인어딜, 거래에서, 그러니까 지금 3번 문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도 경제적인 상황인 거예요. 이득이 오고 가는 거. 이게 it's not possible,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은 불확실성과 아마도 a measure of라는 표현은 어느 정도의
그래서 어느 정도의 불신이 will remain, 남아있을 것. 그러니까 1, 2번과 반대의 상황으로 또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4번으로 넘어가서 경제적 삶이라는 거는 더 복잡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중세 시대 후반에 넘어갈수록.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점점점 옛날부터 오는 날까지 화폐가 생기고 더 복잡한 거래 방식이 생기고 더 많은 이제 거래 물건이 생기다 보니까 경제적인 활동이 점점 복잡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러할 때 필요성, fuller, 더 완전하면서도 더 정확한 커뮤니케이션,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was accentuated, 강조되었다라고 하거든요. 공유되는 언어, 그러니까 앞에서 완전하고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한다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야지. 그러니까 공유된 언어는 명확성뿐만 아니라 가능한 논쟁의 해결을 용이하게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제무역에서도 또한 정확하면서 잘 형성된 언어의 사용, 요 문장에서는 요 trade에서 끊어주고 use가 문장의 동사, 주어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요게 주어겠죠? 그래서 이 사용이 aided, 도왔다라고 합니다. 통역의 과정을. 7번 문장에서 실크로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밑에 이제 배경 지식으로 써놨거든요. 중국이랑 유럽을 연결하는 무역로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과거에 있었던 건데 어쨌든 이것도 어쨌든 작동을 할 수가 있었을 건데 왜 작동할 수 있었을 거냐면은 통역가가 당시에 인터체인지, 서로 물건을 교환하려고 할 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5번, 6번, 7번은 완전하고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공동의 언어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쭉 마지막에 추가로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어쨌든 정확한 언어라는 것이 경제 활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첫 번째 지문 같은 경우에는 요 헨리 데이비드라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지문인데 3번 문장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학교 교사로서 일을 하는데 고작 2주만 일했다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2주 뒤에 그만두었다라는 거는 2주밖에 일하지 않았다. 근데 그 시기는 졸업 이후이다 라고 생각을 해. 이 부분 헷갈리지 않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8번 문장 보면은 그러니까 요 글의 주인공이 거기에서 썼던, 여기에서 거기가 가리키는 거는 뭐 7번 문장에 나와 있던 웰던이라는 지역일 텐데 그때 썼던 저널이라는 것이, 이 저널이 팩트를 말하는 글의 종류잖아. 그지? 기사 요런 것들을 얘기를 하니까. 근데 얘네들은 소스, 어디를 출처로 한 글이었냐면은 이 사람이 쓴 웰든이라는 책의 출처를 저널에다가 반영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책이랑 저널이 성격이 다른 것 같기는 하지만 이 사람은 두 개를 이제 반영을 해서 글을 썼다라는 얘기도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 11번 문장에서 이제 이 사람의 작품은 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알려지지 않았어. 하지만 이 사람은 결코 글쓰기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인기는 없었지만 글을 계속 썼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내용도 좀 헷갈리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학자로서 업적 지문 보면은 보통 다른 지문에서는 뭐 학사, 석사, 박사 보통 두세 개를 같이 나열을 해주는데 이 지문에서는 박사학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뭐 석사나 학사가 어느 연도에 받았는가 그것까지는 추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지? 그러니까 약간 우리 뇌피셜에 넣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거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5번 문장에서 이 사람이 윈드 터널의 설계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 한 번씩 뉴스나 뭔가 이렇게 나올 때 있는데 큰 원통 안에 사람이 우주복 입고 붕붕 떠다니는 거 혹시 본 적 있어? 약간 좀 시간이 있으니까 이게 딱 보면은 뭔지 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지문에서 말하고 싶은 윈드 터널의 설계는 약간 이런 거거든요. 이제 뭐 비행기나 여러 가지 이제 장비들이 어떤 공기 저항이나 어떤 공기에 이동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시뮬레이션하는 공간인데 약간 요런 체험을 하는 곳이 있어. 뭐 그게 뭐 중요하진 않지만 여기 왜 안 나오지? 안 나오네. 안 나오네요. 아무튼 뭐 이런 공간입니다. 이게 윈드 터널이라고 하는 건데 이 윈드 터널을 설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7번 문장 보면은 이 사람이 내셔널 메달 오브 사이언스를 받았는데 그 이유를 헷갈리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과학이나 공학 분야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의 리더십에 대해서 상을 받았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 리더십 빠지면은 틀린 말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나? 끝났네. 요렇게 해서 밑에 표 참고해가지고 내용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쉬다가 그 숙제 검사하면서 문제 조금만 풀어볼게요.